이제 복습은 여기. 죄송합니다. 이제 복습 끝났어요. 자, 오늘은요. 주된 테마가 사실은 프린트로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화면을 좀 이게 뭐 사실 전달 칠판이면 좋은데 그래도 처음 보실 때는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그냥 이 화면에다가 제가 컴퓨터 노트북에서 그냥 인터넷 화면을 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조금 해드리고 나서 화면을 그 국세법령정보센터를 보여드릴게요. 맛보기 한번 여러분께 질문 좀, 뭐 질문이 이게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OX를 딱 던졌을 때 그걸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출 수 있나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행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했잖아. 시행령. 자, 법률과 시행령은 다른가요? 일단은 다르죠. 자, 법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에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명령이 시행령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질문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을 저랑 조금 이따 볼 거거든요. 자, 시행령 하면 무조건 대통령령이 튀어나와야 돼요. 대통령령이 뭐야? 대통령 명령. 같다. 법률에서 위임을 한 거예요. 대통령 명령에다가. 대통령령과 아니요, 같아요. 시행규칙과 다른가? 예스. 시행령이 뭐예요? 뒤에서 또 나오긴 한데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 자, 구력 시행규칙 이렇게 하는데 시행규칙 뭐예요? 그럼 국세는 지금 어느 부에서 관리를 하죠? 교육부인가요? 국세는 어디야? 저 세무사거든요. 세무사 등록돼 있는데 제 등록증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기획재정부. 제 자격증과 제 등록증은 자격증 등록증 달라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해요. 자, 물론 이제 뭐 모든 서류는 우리 영업자단체 한국세무사회에 접수를 하긴 하지만 시행규칙 장관 부령이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명령. 너무 길잖아. 그렇죠? 대통령 장관 명. 알고 계시죠? 아니 몰라도 돼. 맞아. 또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가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또 다른 지방세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지방세법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 하나잖아. 얘나 똑같이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잠깐만. 얘는 대통령이 맞는데 지방세는 어디서 관리할까요? 기획재정부는 국세예요. 네, 그래서 국세예교심사위원회 걔도 기획재정부에 두는 거예요. 해석에 관해서 관세도 사실은 국세잖아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야 관세 너는 따로 해갖고 빼놨을 뿐이지 사실은 넓은 의미의 국세 안에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관세하고 국세 우리가 하는 국세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 지방세 뭐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알아들으시겠어요? 노동법이다. 고용노동부지? 고용노동부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고용부? 고용노동부. 저기 세법아님도 관심이 없어. 자, 아무튼 걔네들령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불령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행규칙과 다르다. 시행령 개정되나요? 당연히 개정되죠. 세법 개정 중에 법이 개정되는데 시행령 개정 안 되면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개정을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시행령 개정되고요.
시행 규칙까지 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정세법 특강 해드릴 때 제가 시행령 좀 개정 확정되고 나서 수업을 할게요 했는데 얘가 늦어지면 맨날 개정세법 특강이 늦어져서 올해는 좀 빨리 하긴 했어요. 개정이 많지가 않아서 하시고요. 부칙,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칙이 뭘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칙? 앞으로 평생 부칙은 해석할 줄 알게 여러분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실무에 들어갔는데 3년차가 됐어요. 옆에다 세법개론 책 펴놓고 체크하실래요? 법조문 바로 찾으실래요? 법조문 바로 찾으셔야죠. 좋아요. 올해 이상하죠. 2022년에 참고예요. 참고. 부가가치세법이 얘가 이제 밑에 간이과세자 밑에 가면 약간 우리 항상 제일 뒤에 그냥 찌끄러기들 모아놓잖아요. 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는 장부 작성 및 보관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가세세가 없어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어차피 법인세에서 소득세에서 장부 쓰니까 큰 상관 없는데 그래서 약간 뭐 장부 작성이라든가 등등 신용카드 뭐 이렇게 뭐 등 카드 등록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약간 그냥 별도의 어떤 약간 뭐랄까 지역적인 내용들이 모아져 있는 파트가 있죠.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건 됐고 제가 여기 가면 제일 밑에 조문 중에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거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지방세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2022년 개정이거든요. 그럼 올해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1,000만 원 거두면 그럼 그 중에 253만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다 주나요? 혹시 지방세 공부하시는 분들 맞아요? 237만 원이에요. 법조문에 없어요. 어디 가서 찾으세요? 부칙. 네, 가끔 바쁘고 부칙 빼놓고 나는 개정세법 특강할 때 여기 고치셔야 돼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은 한시적으로 1000분의 237을 적용하겠다. 개정세법을 누가 정리해서 알려줘야 알 수 있어.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어차피 여러분은 수험생이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시는 수험생은 아니세요. 맞잖아요. 수험생이 아니면 편한 게 뭐냐면 수험생 사실 강의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학생도 수험생이 제일 힘들어. 연초에 세법이 개정되면 연초 시험인데 개정된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돼요. 시행 시기만 도래하면. 그런데 실무자들은요. 2022년 세법이 개정되면 부가가치세 최소 2022년 1기부터 적용되면 실무 적용 신고선 언제부터요? 7월부터요. 빨라졌죠. 그럼 내부적으로 계속 교육시켜주겠지. 그럼 교육시켜주면 그거 그냥 받아서 먹으셔도 돼.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남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몇 년 차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법에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하실 때부터 지금 준비하시라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칙이라는 거를 만약에 개정됐대. 그럼 법제처 뒤지면 되잖아. 저 보여드릴 거니까. 법제처는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법제처 들어가가지고요. 내부적으로도 국세법령정보센터에도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띄웠는데 분명히 법정은 이렇게 됐다. 이상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부적으로 실무 강의할 때 237이라고 하지? 부칙을 안 본 거야. 부칙이 세법이건 법이건 아니면 대통령령이건 시행령이건 시행규칙이건 간에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법령을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를 적어주는 게 부칙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무슨 질문들 특히 공부하실 때 궁금하셨던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2015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신설됐어요. 그거 제가 개정세법 때 안내드렸어요. 왜? 7월 1일 이후에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해. 여러분 4월 시험에서는 그거 못 써요. 왜? 그게 7월 1일부터라고 부칙에 적혀있거든. 그거를 스스로 별것도 아니에요. 세법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험을 지금 통과하실 정도 분들이면 알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딱 일주일 동안 1학년 애들 기초 애들이지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세법 기초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거 일주일간 훈련시켜요. 숙제 내주고요. 패들렛 이런 데다가 다 올리라고 그러고 카톡 보내라고 그래요. 뭐 찾아. 주제 던져주고 법조문에 언제부터 시행이지 해. 점수에 반영할 거야.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법 지금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도 찾을 수 있어요. 제대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규칙을 제일 열심히 보시고요. 자, 법령 체계가 일단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헌법이고요. 헌법은 이분 또 빠뜨리면 이분 서운하시니까 이제 적어드렸고 헌법 위배되면 세법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밑에 법률이고요. 조약은 혹시 국세법령정보센터 제가 들어가 보라는 거 들어가 보셨어요? 조세조약 구경해 보셨어요? 조세조약 한글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안 들어가 봤고 한글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차변 대변으로 해갖고 차변은 영어, 대변은 한글로 돼 있어요. 봐봐 거기. 자, 이거 조세조약이 몇 개나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가는 봐야지 어떻게 생겨먹었나 조세조약이.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대 국가랑 상호합의 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들어가 보시고요. 자, 법률, 그러니까 무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총리령은 우리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어찌됐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도 지금 예규하고 집행기준 해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예우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헌법, 7급 공부하실 때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몰라. 헌법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 세법이 위배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려면 작년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국회에서 12월 8일 날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정기 개정안이. 알고 계시나요? 12월 8일 날. 자, 우리 이거 어디서 통과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올해 그 개정의 대부분은 작년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조금 큰 개정들은 12월 8일날 개정돼서 부칙에 그 번호가 있거든요. 법의 그 법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8일날 개정된 개정법률 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밑에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를 나중에 찾으시는 거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여드려야 이제 저거 화면으로 넘어갈 때 좀 덜 불편하니까. 자, 하시고 명령이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장관 명령,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안 들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다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좀 이건 정말 약간 그 기본 지식이 딸리는 거죠. 다 아는 사람들은 좀 지루할 거야. 자, 그래서 행정부가 뭐 이건 읽어보시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다. 그렇죠? 내 교재에 이거 있어서 짜증나셨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얘를 읽을 때 원래 제 수업 들으실 때는 대통령령 하면 그걸 제가 이제 또 밑에다가 해석을 해놓거든요. 아무거나 막 대입하면 사실은 법 조문 해석이 틀어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원래. 하시고 그래서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령 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의 별표가 이거 아니야. 별표가 별도표. 콩 이름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콩 종류 막 엄청 많아요. 저기야 작두콩, 무슨 썰은 작두콩, 뭐 분쇄한 콩,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 봐봐 되게 웃겨. 면세가 열거주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별표라든가 각종 서식은 대부분 시행령에 있는 서식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식은 시행규칙에 많이 있어요. 뒤져본 사람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다시 장관명령으로 위임을 하는 거다. 자, 저는요 여러분께서 실무를 선생님 합격하고 나서 와가지고요 선생님 저는
일단 회계실무 검정고시로 공부를 할 거지만 실무 준비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실무 공부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실무 공부. 지금 이제 면접 준비니까 참고 자료로만 필요하면 쓰시고요. 네이버 보지 마. 아니야. 근데 사실 집행기준도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2020년까지 올라오고 아직 개정이 안 돼. 이거 국세청에서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세법이 조금 아무튼 뭐 신탁제도니 뭐니 복잡하게 돼갖고 개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법을 근거로 해갖고 보시는 건데 기본 통칙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나로 퉁쳐서 그냥 대강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드리는데요. 이게 선생님 이런 용어를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 뒤져야 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의 세법 용어 해설에 있는 걸 제가 드린 거예요. 저는 좀 약간 포털 사이트 별로 안 좋아해요. 세법에 관한. 네, 그래서 예규 등의 일종으로 상급 행정관청의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하부기관의 직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 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도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가 들죠. 찾아보시면 되고요.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누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띄어쓰기가 좀 이상한데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기관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영 관점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그러니까 법 조문 순서가 있죠. 앞에 총칙 있고 총칙에 납세무다, 납세지, 과세기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요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 세법대로는 순서가 법조문 순서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갔을 때, 각 세법마다 그 법조문 순서대로 제정해서 그거를 약간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정리해 놓은 걸 기본 통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통칙이라고 하고요. 사실 얘는 되게 좀 간략하고요. 이게 집행기준이요. 법인세 집행기준이 요새 양이죠. 이게 아마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부가가치세인가? 아무튼 몇백 페이지짜리예요. 책이에요, 책. 네, 실무자들한테 제가 이거 출력해줘요. 그래서 국세청이 준 자료를 써야지 엄마한테 네이버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명세율, 청구서류 이런 거 여기 정리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장회사 실무자들이 이런 법인세 업무 수업 들으러 오면 제가 원래 이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실무 책자가 보통 비싼 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하거든요. 뭐하려고 그걸 사? 내 세금으로 만든 거를 봐야지.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집행기준이다 그러면 조금 질의하기도 편하고 개정령 관련해서. 그래서 집행기준이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잡으라고 세법하고 기본통칙을 토대로 좀 더 도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 거라서 실무 지침이 거의 이거를 보고 하시면 100%는 아니지만 왜냐면 얘도 개정이 덜 돼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찾을 때는 간단한 가이드는 돼요. 실무하실 때.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지금은 아직은 임용이 안 되신 상태니까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지금은 일단 혹시 합격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면접 준비하면서 뭔가 자료를 찾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못 찾겠다. 그러면 이런 데 한번 관련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었나 뒤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자료로서 굉장히 괜찮은 자료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회계실무 검정고시 준비 다 합격하실 거니까 검정고시 준비하시면서 조금 그냥 이제 워밍업 연수원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고 세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놀아. 근데 가끔 계신데 그럼 제가 이런 애들 한 번씩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니야 노세요. 이제 언제 놀라고 그래. 하시고 붙고 나면 조금 놀아 조금. 하시고 그래서 예규라든가 고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너무 지루하실 거니까 예규하고 고시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잠깐 샘플로 고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간편장부 제가 첫 시간인가 간편장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청 고시라고 해가지고요. 작년 7월달에 올라온 건데 내용이 다 바뀐 건 아닌데 어쨌든 간편장부 고시라고 해가지고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당각 개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라는 게 이제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편장부가 진짜 봐봐 나중에 용돈기입장 초등학교 앞에 가셔서 용돈기입장 사서 비교해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이거라도 적으려면 하다못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이거 부가가치세라고 적어놓은 것이지.